질문. 아, 이제 피곤한 얼굴들이 다들 보니까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아닌가? 공부 너무 많이 했죠. 사실 이 정도는 양으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될 양을 막 압축적으로 하니까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 세상을 예술가들의 세계라는 게 뭐고 예술의 세계가 뭔가 하는 걸 조금은 감을 잡잖아요. 미술관에 갈 때 뭘 보면 되냐면요. 아, 저 사람은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서 뭘 보았을까? 계산되지 않는 지점에서 뭘 보거나 들었을까? 그걸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 작품이 확 여러분한테 밀려와요. 안 밀려오면, 아, 나한테는 없는 색인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가.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 만나서 가슴을 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가슴을, 엊그저께 이탄희 의원이 제 친구거든요. 저 친한 친구인데, 엊그저께 서울에서 더민초, 거기 가서 제가, 국회에 가서 윤석열 정부 1년차 정치 분야 1년을 평가하는 그 토론회에 제가 기조 발제를 했어요. 갔는데 이탄희 의원이 친하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실에 갔어. 근데 이탄희 의원실에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모네의 그림인데, 모네, 저 그림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클립 오브 아발인가 그래요. 아발의 절벽인가 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탄희가 어느 날 서울에 전시를 갔다가 예술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판사했으니까 뭐 알겠어요? 법조인은 대부분 멍청해요. 공부한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특히 검사 이런 애들은 거의 무식이 하늘을 찢어버려요. 제일 문제는 무식한데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탄희가 어느 날 그 모네 전시 갔던가 봐요. 조그마한 그림이에요. 저 정도 크기의 그림인데, 딱 내가 이렇게 딱 보자마자 내가 나한테 글로 남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자마자, 그 좀 심리적으로 예민한 친구거든요, 이탄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감정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자기한테 환희가 느껴졌대. 첫 순간에 환희. 근데 바로 뭘로 바뀌었냐면 공포와 불안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엄청 막 눈물이 펑펑 나더래.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평화가 왔대. 평화가 왔대. 평화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 모조품을 사다가 걸어놨더라고. 바로 그 그림이 그한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 그림의 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위대한 그림이 필요는 없어요. 위대한 그림이 필요는 없어.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한테는 고흐의 작품 중에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외국 작품 중에서는. 특히 밀밭 위에, 그 밀밭 그림이 저한테 그래요.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 내가 확 서 있는 느낌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아플 때 죽음에 대해서 확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생겨나요. 죽음의 끈이 이 앞에 있다 그러면 탁 잡을 수 있겠다, 지금 이 순간. 그런 느낌을 주는, 그건 평상시에 잡을 수 없죠. 아, 그게 예술의 세계라니까요. 왜?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철장일 수 있다 하는 게 예술가들의, 또는 예술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모두 그럴 수는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조금 키치시한 것도 있고, 아, 예술가가 다 위대할 필요는 있어요. 동네에서 좀 예쁘게 그래갖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 다른 그런 계층적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가고 있고, 그 세계는 알아야 우리가 미술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좀 보거나 평상시에 이런 거 볼 때도, 와, 시원하다. 아니, 그 교수가 그것만 아니라던데. 무엇이 나한테 안 밀려오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에? 질문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중에 마크로스코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듣고 싶긴 하거든요. 현대회화의 가장 중요한 그 중 하나는 작가가 자기가 그 아까 무한의 그 끝이 없음을 있게 하는 것을 작가가 만드는 것인데, 자기는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막 느끼는 순간을 로스코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형상을 보고 느낀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창조하려면 그 창조해서 자기가 창조했지만 보는 사람이 그걸 세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이 무한의 경계로 뛰어넘어갈 때 자기가 뛰어넘어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뛰어넘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현대예술이에요. 아까 하나인데, 그러면 일단 그림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다가 색깔을 딱 쳐봐요. 노란색을 칠했어. 묘하니까 노란색을 칠하고 어떤 방식으로 칠해요? 자기의 심적 상태를 지금 담아서 내가 그 다음에 다시 파란색을 딱 칠해요. 그것도 그 당시 심적 상태를 담아서 이렇게 척회 중첩을 시켜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경계를 두어 작은 경계를 둬요. 그 그림이 보는 사람이 이 경계의 바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돼. 서요. 그러면 아까 심미적 감수성, 내면의 층위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확 열립니다. 열려. 그걸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화가예요. 보여줘서. 그러면 그때 열린 사람들은 들어가서 뭘 봐요? 여러 가지를 보겠지. 어떤 사람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아까 자기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무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기억이 밀어낸 거. 은폐시키고 유장하고 왜곡시켜서 쌓아둔 이 무의식 속에 쌓아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서 다시 재정리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재정리하다가 눈물도 나고 폭풍도 쏟아지고 좌절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체험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까 심미적 단계가 아니라 심리적 단계가 아니라 개인의 심미적 단계로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아니고 숭고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예쁜 것의 끝에 갔으면 고통스럽다 했잖아요. 고통스럽게 예쁜 거 그걸 드높다, 우리말로 높다, 끝이 없다 했잖아요. 그게 숭고예요. 요즘 식으로 나오면 숭고미란 뭐냐면 파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 계산되지 않는 것. 그 경계에서 본인이 이 사람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삶 자체에 살아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돈 버니까 좋겠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사는 거니까요. 그 경계에서만 느끼는 색감을 자기가 칠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 사람들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 그 문을 열고 들어온다니까요. 아저씨들은 잘 안 들어와요. 아까 했잖아요. 닫혀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근데 열려있는 사람은 팍팍 열고 들어와요. 여성들은 아트로스코 그림 앞에서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래서 전시해봐요. 그럼 난리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열려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지는 알면 이미 끝나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내면에 헝클어진 서랍이 있다니까요. 그 서랍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순간. 내 구멍이 뚫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자각해서 인식한다는 것은 이제 심리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열렸는데 보이진 않아.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그 사람의 그 위대한 능력인 거죠.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그리면 절대 그렇게 못 그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린 거지. 하기에도 되게 아프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기법상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밀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 그런 기법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기법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마스터로서 그 그림을 흉내내서 된다고 다 해도 안 돼. 내봤거든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는데, 어떤 작가들은, 저기 지금 우리가 살처분한 작가, 닭들 살처분하잖아요. 문순선이라는 작가인데, 닭이 살처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명 닭들이 죽었잖아요. 거기를 매번 가서 1년에 자기 인생의 반을 거기 살아요. 옆에 텐트 치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그 예민한 사람이 닭이 수천 마리가 산채로 죽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앉아있어. 그러면 자기가 어쩌겠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닭을 주겠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가서 있어야 자기가 살풀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작가도 아니야, 원래. 공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피어나는 작은 곰팡이 꽃을 사진을 찍기 시작해.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전시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예술이에요, 지금은. 예술과 장식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런 것이 예술이에요. 또는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뭐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제가 예술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방법이 수천 가지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기꾼이 되지. 예?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대한 말 맞고 만들고 막 해서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정신병이 되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광주 사니까 5.18 무덤에 가서 밤새 12시 1시까지 매일 1년 동안 다녀봐요. 그리고 그 무덤에 사진 찍는 거야. 한 무덤에. 그 순간에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심리적인 층위가 이 작품에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주에 505 보안부대라는 데가 있어요. 505 보안부대라는 게 옛날에 그 공수부대들이 고문하던 곳이에요. 내가 그 많은 작가들한테 말했거든요. 거기 가서 나를 세라. 지금 고문 받는 데 여름에 가면 막 이제 그때만 해도 폐가처럼 지금 폐쇄해놨어요. 허가를 받으면 들어갔으면 허가를 안 해줘. 그러면 숨어서 들어가라. 총 맞아 그냥. 네? 작가랑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왜 가 있어야 돼? 거기 가서 날을 세보고 이틀 세보고 3일 세보고 사진도 찍고 그림 그리고 오면 그 순간 거기서 고문받는 사람들의 영혼과 접속하는 느낌이 나오겠지. 그 힘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재능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재능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어도 그 505 보안부대 고문실에서 적어도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봐고 나서 사진을 찍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진을 다 알아본다는 거지. 놀랍게 알아본다.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작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요즘 현대적인 작가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유명해진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안 하고는 못할 만큼 미칠 만큼 그 문제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대 작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옛날보다 작가 생활하기가. 옛날에는 아까 말했죠. 규범적으로 재능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 80이었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힘이 80이고 재능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술 학교 선생님들 배워가지고 학교 가서 대학 교수한테 배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분들이 옛날 성장한 방식으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막 외국 가서 보면은 전혀 안 맥히거든? 근데 한국 애들이 뛰어나잖아요. 한국 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 가보면 금방 습득하거든요. 그 세계를 또 누른, 우리 한국에 또, 우리한테는 심연에 있는 선조들의 흘린 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또. 힘이 있죠, 우리한테, 내부에.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재능 위주로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힘은 있죠, 우리한테. 한국 사람은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근현대사 역사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면 나는 다른 데 안 가요. 나는 4.3으로 가겠어요. 딱 4.3 평화공원에 가보셨어요? 4.3 평화공원? 평화공원 한 가운데 서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있어봐라. 그러면 거기서 작품이 탄생 안 하면 너는 그냥 그만둬. 너는 안 맞아. 응? 작가 아닌 거예요. 열려야 반드시 열립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이름이 벽돌을 그 독에 써 있어. 그 가서 보면 그 이름이지. 근데 어느 날 밤 내가 3박 4일, 4박 5일, 열흘, 1년, 2년 있으면 그 영혼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겠어요? 그걸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고 감추고 들려준 거예요. 그래야 작가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 잘 그리는 놈들은 몰라고 그림 잘 그리는 우리한테 보여줘. 누구 집에서 장식품을 쓰지. 난 사진 찍으면 되는데. 그런 걸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그 장식품이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 좀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작가들은 반드시 평론가 찾아가요. 반드시.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다 찾아갑니다. 큐레이터들 작가들 다 있어요. 평론가들 나 안 찾아온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한테 힘이 없는 거다. 질문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형배, 뭐 초현실주의 뭐 이런 그림 화가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 뭐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야외 전시된 조각품도 또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자, 조각은 말하기가 두 개를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조각이 가장 상업화되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괴산은 괴산을 상징하는 게 뭔가요? 고추? 네? 고추와 임꺽정? 그러면 고추나 임꺽정에 관한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딘가에. 그럼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 이제 여기 군이나 이런 데서 발주를 해요. 발주를 하면 그걸 맡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원래 조각을 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 그 회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현재 조각가를 깨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조각가 한 명을 꼬셔요. 누군가를. 이름을 대달라 그래. 그 사람 이름으로 그림을 해요. 회사가. 그러면 이 작품은 컨셉을 만들고 컨셉 회의를 막 해요. 그런데 이 컨셉을 최종적으로 주의하는 건 누구예요? 세상에 아무 물정도 모르는 8급 공무원이에요. 8급 공무원. 미학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미술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얘들이 더군다나 이 작가는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없어. 컨셉 하는 애들이, 사업하는 애들이 이 사람하고 결정을 해. 처음에는 안을 내라고 그래요. 어느 소멸돼, 어느 순간.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누가 만들어요? 다 완성되면 공장으로 보내요. 그 대부분의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작품, 조각작품이라고 전시된 것들의 80%가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작품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조각은 작품이기가 왜 어렵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각 자체의 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조각은 왜 다 옷을 벗고 있죠? 위대한 조각 작품들은 대부분 옷을 벗고 있잖아요. 옷을 벗고 있거나 막 옷을 막 찢어 바르거나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조각은 정신의 세계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돌이라는 게. 그림보다 훨씬 어렵겠죠. 특히 눈동자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취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은 신체 근육으로 마음 상태를 표현해야 돼. 이 극한에 표현해야 돼. 그 라오콩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극한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신체를 막 꼭 막 그냥 눈동자 하나로만 충분히 가능한데, 그림은, 조각은 그 작품 내적인 원인 때문에 작품성을 갖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또 동시에 사람들이 조각은 거의 공적이거든요. 공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든 봐야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규율을 받아요? 아까 890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이 규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각이 작품으로 가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로댕조차도,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그 최초의 그런 작품, 작가의 아까 그 극한의 경험을 조각 속에 표현한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본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본무. 이런,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죠. 몇몇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은 조각이 워낙 그게 어렵다 보니까 아까 사업화된 조각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도 광주에 있는데 조각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가장 큰 조각가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 가서. 그리고 뛰어난 작품 한두 개 젊은 애들이 하거든요. 그럼 참 선배들이 와서 너 그래서 뭐 먹고 산다? 너 어쩌려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조각 작품을 보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사람들, 시민들이. 예전에 광주에 민영배라는 또 정치인 중에 민영배라고 있어요. 민형배 국회의원. 꼼수 탈당했다고 막 비난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저 절친이거든요. 나이 차이는 다 많이 나요. 친구지만.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친구다 보니까 예술에 대해서 좀 강의 좀 듣고 훈련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각작품 공원에 해놨네. 공원에다가. 본 사람마다 저거 괴물 나온다. 귀신 나온다. 그 귀신 나와야 작품인 거예요. 귀신이 나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공원에 걸으면서 나 못 걷겠다. 이거 뭐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예술은 시대의 얼굴이에요.
한 시대가 같이 그런 키우는 거지. 예술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각가가 한국은 아직 큰 조각가가 나오기 어려운 풍토다. 왜?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정치인들을 상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내놓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이 있으면 꼭 미학 강의를 하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그냥 애지간히 무식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해. 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조각이에요.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관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조각인데, 걔들이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공적이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괴물들이 전국에 지금, 무슨 조각이 영광에 가면 조기가 왜 나와요? 조기가 낙지가 왜 나오? 조각이고. 그게 무슨 조각이에요? 뭐예요? 그것이 그 천박함, 그 역겨움, 그 고통. 나는 막 그런 마을을 지나가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머리가 막 망치를 와서 깨고 싶은데 이 감수성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그래서 왜 그 1차원적인 것을 못 벗어나냐 이거죠. 1차원적인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 낙지의 고장이니까 낙지가 받는 고통에 형상화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우리가 낙지를 먹더라도, 우리가 낙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해악과 기쁨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그 예민한 낙지가 인간하고 소통하는 존재거든요. 소통이 가능한 존재예요. 낙지에게 사회가 있어요. 예민한, 아주 소사이어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낙지만도 못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지 않아요? 마을 축제 같은데, 막 동네 바다 축제 같은데 가면은 막 그건 예술이 아니잖아요. 기망이고 폭력이고 무시고 인간성 소멸이에요. 예술의 끝이고 사유의 끝이고 경험의 끝이에요. 말종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 정치인들한테. 그럼 먹고 있어요. 제발 좀 예술 좀 공부해라. 전국을 희생받는, 고통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웃고 형상을 왜 만들어 도대체? 인간성이 잔인한 인간성이 가장 극렬한 방식,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린아이들 데리고 축제 현장 가는데 낙지가 막 의사 먹고 있는데, 그럼 낙지 먹고 있고, 그러지. 그게 인간성이 소멸된 예술이냐 도대체 이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견딜 수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서 소고기집 가면 초원에서 막 웃고 있거나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고기 썰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처먹으면서 들판에 떼놓고 있는 거 봐야 되겠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천박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미학의 세계, 예술의 세계는 우리의 그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조각 얘기 나와가지고 좀 흥분했네. 오늘 이 정도 하죠. 시간도 조금 더 흥분하게 좀 만들어야 돼. 정치인들도 좀 계획도 하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협회 일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정치인들 만나서 그 썩어 빠진 그 정신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죠? 고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신윤복 선생님의 미인도는 복걸음을 푸는 것인가, 장거를 다시 묶는 것일까. 그 앞에 서는 사람이 나이면 장거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공유면 푸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굳이 왜 이탄희 국회의원과 친하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느껴가지고, 충분히 이 숲에 한번 불러줄 인연이 되시기에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겠죠? 예, 긴 시간, 저번 달에도 거의 한 6시 40분. 요번에 그래서 아마 늦게 마시셨다고 마음 먹고 5시 너무 빨리 끝내시려 하다가 다시 6시 40분이 되는, 정말 긴 시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